온타리오주가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이민자의 취업 장벽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캐나다 내 근무 경험 조항을 없애고 불필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 영어 시험을 표준화하며 자격증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입니다. 정부는 2016년 기준 온주 이민자의 25%만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이 이민자에게 높은 급여와 일자리를 보장해줘 삶을 개선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엔지니어와 건축가, 교사와 유아교사, 회계사와 미용사, 배관공과 전기기사 등의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의사와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온주 정부는 2년 안에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는 지금까지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취업을 돕는 액세스는 캐나다 내 경력 요건을 제거하면 이민자가 면허를 취득하고 훨씬 더 빨리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온주는 경제활동 인구의 33%가 이민자이며 지금은 29만 3천여 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앞서 임시직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개소에 면허 제도를 도입해 임금을 가로채는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새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해외 여행을 위한 캐나다 백신 여권이 공개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백신 여권을 새롭게 도입하기보다 각 주 정부가 사용하는 증명서의 디자인을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측 상단에 단풍잎 깃발이 포함된 캐나다 글씨를 입혀 캐나다 백신 증명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와 퀘벡, 뉴펀들랜드 앤 라브라도르주와 노바스코샤, 사스카추안과 유콘 등에서 이 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들도 다음 달까지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백신 여권이 없으면 오는 11월 30일부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용 백신 여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예방접종 상태와 접종 횟수, 백신 유형과 접종 날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용 백신 여권은 각 주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외용 문서인 만큼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이 백신 여권을 백신 접종 증명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가의 코로나 지침에 따라 백신 여권이 있어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해당 국가의 지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10월 30일부터는 국내선이나 열차에 탑승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기승입니다. 밴쿠버 경찰 발표를 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1년 사이 묻지마 범죄 1,555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705명으로 하루 4명에서 5명이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공격했으며 28%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산책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일상적인 볼일을 보다 공격을 당했고 24%가 여성입니다. 최근의 사건은 퀘벡 스트리트과 웨스트 10번 에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심부름 중이던 피해자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트라우드 레이크 지역에선 연로한 부친과 산책 중이던 여성이 12세로 추정되는 소녀에게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메인스트리트과 터미널 에비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선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체포하는 경찰의 팔을 물고 또 다른 경찰의 팔을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자 경찰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유사 사건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전문가들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엠브리지 가스는 지난 2012년부터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온도 자동 조절 장치와 절연제 설치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만 2천여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엠브리지 가스는 아직도 4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웹사이트에 신청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만 연소득과 거주가족 수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득은 3만 6,578달러, 2인 가구는 5만 1,729달러 등입니다. 이외에도 가스 측은 집으로 찾아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스 측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이 약 15% 올라 가구당 한 해 평균 44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뉴욕에서 또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뉴욕 서쪽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 인근 베이커스필드 스트리트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총상을 입기는 했으나 중상을 입지 않은 23세 남성은 직접 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토론토 경찰은 살인사건 전담팀이 투입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도 뉴욕 레슬리와 핀치 애비뉴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알버타주 서부 로키 마운틴 하우스 지역에 4.1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23분 에드먼턴에서 남서쪽으로 215km 떨어진 로키 마운틴 하우스 북서쪽 37km 지점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약해 어젯밤 10시까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에드먼턴과 레드디어, 로키 마운틴 하우스와 밀렛 지역에서 진동이 느껴졌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5,500여 명이 정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5,512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합하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의학적 사유가 있거나 26일 이전에 1차 접종을 하고 이후 35일 안에 2차 백신을 맞으면 정직에서 제외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의 미접종률을 지역별로 보면 인테리어 보건지역이 7%로 가장 높고 북부 6%, 아일랜드 보건지역 5%, 밴쿠버 3%, 프레이저 보건지역은 2%입니다. 한편 BC주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 696명이 나와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날 608명에서 621명으로 다시 늘었고 6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위중증 환자의 87%는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배달원이 음식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를 위해 일해온 수많은 배달원과 트럭 운전자들이 음식점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해왔다며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주의 화장실 개방안은 물건을 픽업하거나 음식과 물건을 전해주는 사업장에만 적용돼 가정집은 제외되며 약 20만여 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올 연말 캐나다인은 미리 상품이나 선물을 준비하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소매협회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는 원하는 상품과 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이달과 11월 2달 동안 미리 선물이나 상품을 구매하며 대다수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박싱데이 등 할인 대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출 예상액은 지난해 693달러에서 평균 800달러로 늘었으며
온타리오와 알버타주가 각각 863달러와 869달러이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95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가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내 매장에서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도 온라인 쇼핑 강세가 예상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응답도 지난해 58%에서 63%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구매 목록 1위는 지난해 2위였던 의류가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식품과 주류, 사탕은 2위, 이어 장난감과 개인 전자기기 순이었습니다.